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어명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가족과 시청자분들께 모두 충만하게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가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해오리 바람이 6개월 안에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필부인 고고TV가 생각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물가와 금리가 좀 인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확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경기 공황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견디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종석 님이 오랜만에 한 6, 7개월 만에 들렸다 가셨는데, 이종석 님 힘내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엊그저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평론가들이나 우파 평론가들이 그러죠. 좌파 평론가들이나 우파 평론가들이 고래임추까지 당기다가 20일이나 그 예산안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막판에 그래도 서로가 양보하고 반반씩 나눠 가지면서 통과시킨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헛소리고 개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독재예요. 우리는 행정부 권력만 갖고 왔다 뿐이지 입법 권력은 그대로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하면 180석이니 그들의 야당 독재, 입법 독재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행정 권력 가져와 봐야 현대사회에서는 큰 소용이 없다. 현대사회는 입법 권력의 시대다. 그래서 내후년 4월 달에 국힘 보수가 총선을 압승을 해야지만이 오롯이 우리의 권력을 갖고 와야 한다 하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고고TV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법인데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법, 검투세법 이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법과 검투세법인데, 검투세법은 그거는 2년 유예가 아니라 검투세법은 없애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식 인구가 1,500만까지 간다니까 개미들 쉽게 말해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들한테 이익을 보면 20%, 25%의 세금을 내라 그러니 아주 기가 찰 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돈은 갖다가 너희들이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경제 원리예요. 이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올라가서 종부세를 그동안 고고TV도 엄청나게 냈고 여러분들도 많이 내신 분이 계실 텐데, 올라갈 때는 갖고 다 뜯어가고 그럼 내려갈 때는 왜 봉창 안 해주냐.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투세법이나 검투세법은 한 몇천억, 몇백억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종부세법도 투기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선량하게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왜 이게 이번 예산안 통과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고 보수가 갖고 있다는 거죠. 예산의 집행권과 편성권은 행정부에서 갖고 있어요. 국회는 그걸 심사할 뿐이에요. 깎을 수는 있으나 정액은 못하는 거죠. 그죠? 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국회는 편성권이 없어요. 집행도 못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불효불급한 걸 깎을 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의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죠. 임대주택, 그 다음에 지역상품권. 그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지역상품은 3천억인가 5천억, 임대주택 6천 몇천억 정액을 했다는 거죠. 걔네들이 정액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윤석열이가 심혈을 기울였던 법인세법을 갖다가 못 깎았고 법인세 인하를 못했고 또 반도체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아주 세세한 부수 법안을 윤석열 행정부에서 편성한 걸 갖다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 완패예요. 국힘의 완패인데 뭐 현실적인 이유야. 국힘이 소수 야당이 소수 여당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표몰이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표몰이 끝까지 갔어야 됐어요. 최소한 이재명법, 민주당 독재, 사당화된 민주화 척의 예산안을 정액시켜 줬으면은 윤석열 정권, 즉 현재 여당의 예산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법 같은 건 깎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법 같은 게 이제 이 가구는 과거와 같이 말이죠. 그 세금을 종부세법을 안 먹인다. 그 양도세도 중소기업도 600억까지 말이지 안 먹인다. 그거 별 효과 없어요. 지금 부동산법이 말이죠. 이거는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신문에 나는 거 그 이상으로 부동산이 지금 경착륙이 된 상태고 아비규환이에요. 아주 흉흉한 소문만 돌죠. 임대차 사기, 전세 사기, 빌라 사기, 200 몇천을 내고, 1000 몇천을 내고, 2000 몇천을 내고, 200억, 500억 막, 1천억을 해친거 도망갔다. 그리고 서울 강남도 말이지, 지금 하락이 심하고, 강북, 서울 외곽 지역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경기는 반토막 나고, 송도 같은 데는 말이야, 50%, 60%가 떨어지고 있다. 경착륙이 다 됐어요. 지금과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고 1인당 국민 부채가 우리 개인 부채가 2700조 GNP를 넘었고 그 다음에 공공부채가 GNP의 2배인 한 4000조 5000조 된다 그러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경착륙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저 원희룡 전화와가 부동산 경착륙 마켓에서 벌써부터 적시에 부동산 해법, 경착륙법을 내놔야 된다. 경착륙 막력법을 그래. 이제야 내놨어. 근데 이것도 국회 통과한 것도 있고 안 통과한 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요. 현금 가지고 집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전세를 끼고 샀거나 또는 대출을 받고 샀고 지금 고금리 8% 돼 있어 견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으로 경제법으로 다뤄야 돼요. 근데 이거 종부세법 통과시키고 이러고 나니까 종부세법을 좀 하향해주고 이러니까 할 만큼 했다고는 여당이 그래서 여당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값을 IMF 이전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나라 경제가. 부동산 대출 못 갚고 말이죠. 또 PF 회사들 다 나가고 건설회사 다 날아가고 일반 시민들 다 날아가는 구조예요. 부동산부터 이거 잡아야 돼요. 경착륙이 아니라 이제 하향 안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향 안정화를 시킬 때가 왔어요. 그게 물론 안 되죠.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자, 윤석열이가 화가 났을 거예요. 윤석열이. 왜? 윤석열이는 시장 경제, 그거 자유, 이걸 갖고 나왔잖아요. 기업을 자유롭게 하겠다. 시장 경제주의를 갖고 나왔죠. 그럼 첫 번째가 법인세 깎아라. 최소한 이명박이 했던 22%까지 가자. 근데 1% 깎았어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해가지고. 엄발이 오줌 누기죠. 그거를 갖다 끝까지 버텼어야지, 여당에서는. 그래, 여당이 지금 대단히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거예요. 민주당 놈들은 악착같이 덤벼들고. 자, 법인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인세가 대단히 높아요. 준조세까지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기업, 소기업이든. 그 다음에,
예, 이 영상의 주제인 반도체법으로 가는데 이게 제일 문제죠. 어?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죠. 미래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니까. 그 미국이 도발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죽이려고 그러고 중국도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일본도 지금 다시 반도체 부흥을 외치고 유럽들도 외치고 대만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의 약 20%, 25%를 차지합니다. 요새는 주가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삼성그룹,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약 2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그 파괴력이 막강한데, 반도체 이 특별법에서 세제를 깎으라는 거 아니에요. 세제를. 근데 기존 세제가 반도체 특별법 6%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25%로 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 25%의 기준이 뭐냐. 대만도 반도체 특별세제를 25%를 주고 일본도 25%를 주고 미국도 25%, 50%까지 주고 중국은 100%까지 반도체 특별세를 갖다가 감면해 주더라. 100% 중국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에서 경쟁할 상대는 현재는 타이완이고 TSMI고 그 다음에 중국이었고 이제는 미국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또 일본도 반도체 부흥 원초적 기술은 일본과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25% 세제를 갖다가 다 감면해 주면서 반도체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 요번에 이거 그 반도체 특별법을 보면은 추경호 이놈의 자식 국민의힘 이놈의 새끼들 전 기분 나빠요. 제 국힘하고 보수를 지지하고 있지만은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6%인데 2% 올려줘서 8%까지 반도체 특별세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10%까지 하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걔네도 반도체가 중요한 줄 알고 일부러 딴지 거는 놈이니까 반도체 특별세를 10%까지 해주다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추경호가 안 돼 8%로 할 거야 2%만 올려줘. 왜? 뭐 내년에 말에 1조 4천억에 세수가 비고 또 2025는 5조가 그런 식으로 빈다. 세수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왜 반도체 특별세법을 너 이거 추경호나 경제기획원이 25%를 하자 그랬니? 왜 그동안 언론 플레이 했니? 아주 기분 나빠요. 그게 국힘의 지금 민낯이고 한계인데요. 대만, 일본이 25% 우리가 대만과 일본한테 반도체가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메모리가 우리가 좀 강할 뿐이지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만, 일본이 25%라는 우리는 30%로 해줘야 되고 미국도 25%, 50% 해주면 주마다 다르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갖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추경호가 한 말이 반도체 특별세제 6%에서 8%로 2% 올려준 게 어디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10%까지 올린다는데 세수가 비니 못 올려준다. 대신에 우리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인데 R&D 그 세금 감면을 40%로 해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 R&D 세금 감면은 40%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기존에. 그래서 R&D 세금 감면, R&D 투자 세금 감면을 40% 해주고 있으니 반도체 특별세법으로 2%까지도 감면을 해주면은 전 세계에서 불리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모르고 있었어요? R&D 투자 40%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게 외국에는 얼마가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 뜬금없이 그런 논리를 갖고 와서 세수가 부족하니 해줘야 된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윤석열 정부의 모토가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을 경쟁시키는 거죠.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노조를 갖다가 노조의 피폐함을 타파하려는 거죠. 법인세 찔끔 1% 내리고 그 민주당 주장대로 된 거죠. 그런데 반도체법은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 세액을 더 공제 주자고 그러는데 지금 국힘 추경호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오히려 강화시킨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는 게 교육계획, 연금계획이죠. 교육, 노동, 연금계획인데 그 외에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해라. 그죠? 수출 많이 하고 경제를 갖다가 동력을 확보하자. 그러면 선단에 있는 반도체나 제2차 전지 이런 게 앞장서야죠.
2차 전지는 말입니다. 반도체 같이 세계적인 장악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2차 전지 지금 중국이 1위예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보다 후발 궤도인 중국이 AI, 전기차, 2차 전지를 갖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반도체만큼이라도 지키고 더 격차를 벌려주려면은, 중소 대기업까지 반도체 특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민주당 애들은 반도체 특별세법을 10%까지 깎아주자. 6%였었는데, 작년까지. 근데 추경호가 아니야. 10% 깎으면 안 돼. 8%만 하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5년 동안 이루고자 했던 국정 목표를 추경호나 여당이 그거를 저지시켰다는 거죠. 전 이게 기분 나빠요. 항상 문제들이지만은 이 국힘애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일신상에 총선, 공천, 출세 이거를 바라보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 양양자 같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의원, 광주 국회의원인 양양자가 반도체법 부결시켜달라. 그거 통과시키면은 우린 더 죽는다. 다음으로 넘기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추경호가 또는 여당이 주호영이 욕할 필요는 없어. 응? 톡톡 받아가지고 반도체 악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용렬한 국힘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응?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제일 주력 산업이고 반도체가 우리 미래 먹거리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말이죠. 진영과 부흥을 못 시키는 이 국힘 역집권 여당을 보면은 국힘들은 혀를 찰 겁니다. 국민들은 혀를 찰 거예요. 민주당에 소속됐던 광주 출신의 양향자까지도 삼성 반도체 출신이라고 반도체를 알고 그 상무 출신 공장 상무 출신이에요. 경영 오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양자가. 그 여인 자체도 찔끔 2%를 상회하다니 이거 대한민국 반도체를 사망 선고한 거다.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다 두드리죠. 전 세계가 돈 보따리인 반도체를 잡고 돈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삼성을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갔다.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미래로 지금 동맹관계에 가고 미국도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관계를 가고 반도체 특별지원법이 막 쏟아지고 미일, 대만이 근데 한국만 그 딸랑 메모리 하나 가지고 반도체 미래를 해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한 걸음 물러나 있는데 TSMC는 일본에다가도 공장을 이전하고 미국에다도 이전하고 첨단 공장을 갖다 막 짓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해야 되는 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가지고 중국에도 좀 몇 개 있고 미국 가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나 짓고 있고 애플이나 퀄컴이나 모든 미국의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협력한 게 거의 없어요.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협력하는 건데 양양자가 하는 말이 전쟁에서 지금 반도체 전쟁이죠. 전쟁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아끼고 오히려 강탈을 했다. 기가 찬 거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경쟁이에요. 그게 보수의 가치니까. 그래,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반도체, 서울 반도체 연구소도 가고, 반도체 칩도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풀자. 근데 반도체법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용지나 좀 주고, 경기도 용인 쪽에, 반도체 인재 양성법, 수도권 대학 정원도, 반도체 학과 정원도, 못하게 하고 그 민주당 놈들이 한 거지 그거는. 지방이 죽는다. 지방대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싸울 땐 싸우고, 아니, 배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국힘 여당이. 그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소수 여당이다. 뭐를 해도 법안이 통과 안 된다. 그러면은 준예산 생각하고 강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놈들 하는 거 못 봤어요? 검소완박 밀어붙이고, 임대차반 밀어붙이고, 종부세 밀어붙이고. 근데 국힘이 어떠나 뭘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뭐 우리가 죽습니까? 국민들이 문제가 크게 생기냐고요. 한 보름 동안 예산 통과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예산 통과하면서 소급하면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은 공무원하고 이 국회의원 이놈들 월급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는 놈들이야. 기가 차다는 거죠. 성스러운 날입니다. 12월 25일 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행복이 모든 고고TV 시청자와 가족, 가정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